안녕하십니까. C뿔뿔 18번째 시간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한다는 얘기인데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해보시는 분은 약간 낯설고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던 포인트와 연관 지어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메모리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필요가 있을 때 제거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 필요에 따라서 정적이 아닌 동적으로 내가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디선가 메모리를 빌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를 가지고 수행을 어떤 특정한 작업을 수행을 다 하고 나서 메모리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시 메모리를 반납을 함으로써 자원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쓰고 다시 반환을 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그 메모리를 쓸 수 있게 해주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동적 메모리 할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해보고 동적으로 객체 멤버도 생성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적 메모리 할당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프로그램 실행 중 필요한 메모리를 운영체제로부터 할당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도 약간 풀어놔도 처음 동적 메모리란 것을 접해보신 분들께서는 어렵고 낯설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먼저 우리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킨다.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뭘 필요로 해요? 메모리를 필요로 했죠. 메모리에는 우리가 만든 정적 데이터 또는 매개 변수, 지역 변수 등등이 존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메모리 공간에서 내가 어떠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안쪽을 들여다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메모리 안에는 어, 종류별로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알아볼 힘 메모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메모리 영역이 있냐면 스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데이터라는 정적 데이터가 쌓이는 데이터 영역이라는 것도 있고 요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어떻게 세분화되면 더 많은 영역이 있는데 일단 요 정도 분류를 한번 알아보고요. 여기서 데이터 영역은 우리가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그 데이터가 메모리에 남게 되죠. 그런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택 영역은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지역 변수 아니면 매개 변수도 하나의 지역 변수겠죠. 그런 간단하게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메모리 그런 데에 쓰이는 메모리 공간이 바로 스택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힘 영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 메모리를 할당받아가지고 메모리만큼 안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근데 힘 메모리는 잉여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한 군데에 이렇게 메모리,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잉여 메모리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내가 프로그램이 막 실행되다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와중에 메모리를 조금 더 필요로 해요. 그러면 힘 메모리 영역한테 야, 나 메모리 좀만 빌려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메모리 좀 빌려줘. 그러면 힘 메모리 영역에서 10을 빌려줍니다. 그 10을 빌려받은 운영 프로그램에서는 그 메모리를 가지고 어떤 특정 작업을 수행을 하고 다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힘 메모리 영역에 빌려왔던 10이라는 메모리를 다시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반환된 메모리는 또 힘 메모리 영역에 있다가 또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또 그걸 원해요. 그러면 또 그쪽으로 10이라는 메모리를 빌려주고 이렇게 특정 메모리를 공유해서 쓰는 영역 그걸 우리가 힘 메모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들으시고 나면 요 말이 좀 더 이해될 거예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을 딱 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쭉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떠한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메모리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흰 메모리 영역한테 나 이 작업할 건데 이만큼 메모리 빌려줘.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면 흰 메모리에서 그 요청한 만큼의 메모리를 줍니다. 빌려주는 거죠. 그러나서 다 쓰고 나면 다시 흰 메모리 영역에 반환을 리소스를 반환해서 자원을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고 내가 실행시킨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막 실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메모리들이 이렇게 9개 메모리가 이렇게 배정되어 갖고 막 실행하고 있다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흰 메모리가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흰 메모리한테 영역을 해요. 요청을 해요. 그러면 흰 메모리는 내가 요청한 만큼 이렇게 메모리를 줍니다. 빌려주는 거죠.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빌려받은 거 가지고 막 또 수행을 하다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러면 굳이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다른 또 응용 프로그램이 빌려 쓴다고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른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면 다시 흰 메모리에 이렇게 메모리가 쌓이게 되고요. 또 다른 데서 필요로 하면 다른 곳으로 메모리를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메모리를 그러면 이렇게 메모리를 처음부터 많이 잡고 쓰면 되지. 뭐하러 조금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필요로 할 때 흰 메모리한테 빌려오고 또 갚고 이렇게 하느냐. 그죠? 이렇게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반납을 하면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받으면 메모리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자원, 리소스, 메모리는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좀 넉넉하게 있어야지 프로그램들이 빠른 속도로 원활히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원을 좀 잘 아껴 쓰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 자원을 무작정 내가 다 갖고 쓰겠다. 그러면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이 버벅거리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에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만 좀 갖다 쓰고 다시 반납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갖다만 쓰고 반납을 안 한다. 메모리를 꼽아 놓고 반납을 안 한다. 마치 은행에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용을 하고 내가 뭐 집을 샀다, 사업을 한다 쓰고 나서 반납을 해야지.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신용불량자가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악영향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져온 빌려온 메모리는 반드시 흰 메모리로 반납을 해 주셔야지 메모리 누수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게 무엇이고 동적 메모리를 왜 쓰는 건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알아두셨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코드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쓴 다음에 반환할 때 키워드는 new와 delete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new는 메모리를 할당받을 때 쓰는 키워드고요. delete는 그 할당받은 메모리를 반환할 때 쓰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알아두실 거는 동적 메모리에 빌려온 메모리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담겼죠.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인터 있죠. 포인터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포인터로만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메모리 영역에 이렇게 흰 메모리에서 어떠한 메모리를 좀 빌려왔어요. 그죠? 빌려오고 나서 이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면 우리는 변수에다가 데이터 저장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갖고 자료형 int형이면 일단 메모리 4바이트가 확보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이란 걸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대입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돼요? 10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어떠한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이런 변수라는 걸 우리가 이용을 했어요. 근데 동적으로 메모리를 이렇게 생성한다는 건 변수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없기 때문에 얘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포인터에서 어떻게 해요? 동적으로 빌려온 메모리를 가리키는 방법으로 접근을, 즉 간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동적 메모리에 접근하는 방법은 간접 접근을 할 수 있는 포인터밖에 없다라고 먼저 알아두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위쪽의 코드를 먼저 보면요. new라는 키워드, delete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동적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다음에 삭제를 반환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int형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null 포인트, 그럼 메모리에 4바이트의 메모리 포인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new int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new int 하면 int가 4바이트죠. 4바이트만큼 흰 메모리로부터 흰 메모리야 나 4바이트 필요해 4바이트 줘. 그러면서 빌려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려온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4바이트 어디서 흰 메모리한테 빌려왔죠. 그죠? 근데 여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얘랑 누구랑 연결을 시켜버려요? 포인터 위에서 만든 int형 변수, int형 포인터 변수 하고 연결을 시켜서 int형 포인트 변수가 동적 메모리를 가리키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흰 메모리 새로 생성된 동적 메모리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를 보면 이제 메모리를 확보했으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얘는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의 asterisk 뭐예요? 값이죠. 이 포인터 변수에는 이쪽 메모리의 주소값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asterisk 값이죠. 즉 여기다가 10을 할당하는 코드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포인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냥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연산을 할 수 있겠죠. 하다가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요. 이 메모리를. 그러면 이 메모리를 버려야 되겠죠.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델리트 이 연결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면 얘가 자동적으로 흰 메모리로 반환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되겠죠? 자, 요게 일반적으로 데이터 하나, 그죠? 단순한 데이터 하나를 우리가 동적 메모리에 담고 그 다음에 다시 반환하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변수를 배우고 나서 여러 개의 변수가 쭉 연속적으로 있을 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 배웠죠? 배열이란 걸 배웠죠.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하나만 여기 저장하기 위해서 동적 메모리 하나만을 빌려오는 과정을 우리가 방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게 아니라 나는 데이터 여러 개를 담기 위해서 동적 메모리를 좀 많이 원해요. 그러면 이렇게 배열로도 우리가 동적 메모리를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ta라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new 했어요. 그 다음에 int 배열 구문이죠. 10개의 int형 배열 요소를 동적으로 생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가리키고 있어요? pta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인터 우리 지난 시간에 할 때 포인터는 무조건 몇 바이트? 4바이트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4바이트인 포인터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10개네요. 요소가 10개인 4바이트씩 10개죠. 10개인 배열을 동적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할당을 했다는 건 꼬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10개를 여기 좀 좁으니까 밑으로 내려갈게요. 4씩 10개니까 몇 바이트? 40바이트죠. 40바이트를 생성을 하고 포인터 변수의 할당 연산자로 대입 연산자로 할당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포인터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40바이트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쪽에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똑같습니다. 위쪽하고 단지 배열이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작업을 다 했어요. 그러면 반환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반환할 때 어떻게 해요? 델리트를 쓰는데 배열로 우리가 동적 메모리를 생성을 했죠. 그래서 똑같이 반드시 배열로 이렇게 델리트 한 다음에 배열 기호를 써주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삭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단 하나의 데이터만 동적으로 생성할 때 쓰는 방법,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배열 형식으로 사용할 때 방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동적으로 배열을 한번 생성을 해서 그것을 한번 지금까지 있는 내용을 한번 코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이름 뭐라고 할까요? 동적이니까 다이나믹이 어울릴 듯 합니다. 다이나믹 메모리라고 할까요? 네. 이름은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자, 솔루션과 솔루션 안에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스 파일 하나 만드는데요. 이름 정하시고 C++ 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include 뭘 해줘요? IO 스트림. 자, 그 다음에 include 뭘 해줘요? 항상 쓰는 우리 스트링 많이 쓰죠? 스트링. 그 다음에 using 뭐 namespace standard. 자, 메인 함수 void. 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는 알리는 return 0을 해주고, 예, 이렇게 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적 메모리 할당, 간단한 데이터 하나만 갖고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나는 포인터를 하나 포인터, 동적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건 누구만 접근할 수 있다? 포인터만 접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트형 포인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pt라고 만들고, 일단 여기는 널 포인트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인터 처음에 선언할 때 C 하시거나 C에서는 이렇게 널로 하죠. 그죠? C++도 예전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요거보다는 널 포인터라는 요거를 많이 써줍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실질적으로 뭐냐면 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포인터의 메모리 주소에 0이 할당될 수가 있겠죠. 널로 이렇게 지정하면. 그래서 간혹 문제가 생기곤 했기 때문에 널 포인트라는 요걸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써주면 어떤 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은 상태 순수한 널 포인트로 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PT에다가 뭘 대입해요?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new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키워드 new라고 그랬죠. 자, new고 그 다음에 나는 int 4바이트 메모리 추가로 얻어낼 거예요. 자, 포인터가 갖고 있는 자료형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생성되는 메모리의 자료형은 항상 일치됩니다. 여기가 쇼트면 여기도 쇼트해야 되고요. 여기가 더블이면 여기도 더블이어야 됩니다. 즉 같은 메모리의 자료형만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포인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변수명은 이거의 변수명은 모르지만 포인터명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터명 가지고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죠. 포인터에 s 묻히면 결국 그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죠. 데이터에다가 뭘 할당해요? 내가 원하는 숫자, 예를 들어서 뭐 한 10 정도 할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당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 정도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PT에다가 S가 붙였으니까 값이겠죠. PT는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는데 누구의 메모리 주소? 새로 생성된 동적 메모리에 메모리 주소 갖고 있는데 그거에 별을 붙였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값, 데이터가 몇 들어있어요? 10을 가리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10이 제대로 찍힐까요? 예, 결과물 보면 10이 제대로 찍힌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엔 동적 메모리를 한번 배열 형식을 좀 빌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PTA라고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ull point라고 일단 해놓고요. 자, 다음에 새로운 나는 배열의 동적 메모리를 할당할 거예요. new 키워드 써주면 된다고 그랬고 int형 배열 10개 총 40바이트의 그 동적 메모리를 동적으로 생성을 하고, 얘를 누가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죠. 누가 가리키고 있어요? 위에서 만든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으면 되겠죠. 아이고, 요거는 아니죠. 예, 가리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았죠. 그죠? 여기서 실제로 데이터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그거의 데이터를 가리킨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10개니까 포문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문 int i는 0,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 i 풀풀해서 하나씩 접근해서 요소에다가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pta 플러스 i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값이니까 지금 값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니까 값에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sr 찍고요. 그 다음에 는 i를 그대로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넣었으면 0서부터 시작해서 9까지, 인덱스 0서부터 9까지 10개의 데이터가 0, 1, 2, 3, 4, 5, 6, 7, 8, 9가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 이걸 또 출력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출력하기 위해서 포문을 한 번 더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값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좀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좀 보기 좋게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네, 큰 따옴표를 묶고요. 그 다음에 I 해주고 그 따옴표를 묶은 다음에 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I도 하나씩 증가하면서 인덱스 몇 번째 있는 건지 알려주고 여기에서는 값을 찍어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뛸까요?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주면 자, 어떻게 돼요? 0, 1, 2, 3, 4, 5, 6, 7, 8, 9 10개의 배열 동쪽으로 생성이 됐고요. 메모리 생성이 됐겠죠. 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찍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있는 값 여기서 폼을 돌면서 0서부터 들어갔죠. 그래서 그 값도 다 정상적으로 찍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포인터 동적 그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한 포인터를 이용해서 동적 메모리를 생성해봤고 배열을 생성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가 그 꼭 중요한 걸 우리가 하지 않았죠. 동적으로 new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메모리를 썼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고 돈 상환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반드시 썼던 자원은 다시 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elete 뭘 해줘요? 동적 메모리를 반환해주는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래야지 메모리 누수가 생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와서 이제 그러면 동적 메모리가 뭔지 그리고 동적 메모리를 어떻게 만들어 쓰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어떻게 반환하는지 잘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거는 그럼 동적 메모리를 생성하는데 우리가 변수란 것도 배웠고요. 그래서 변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동적으로 메모리를 생성하는 방법도 방금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 말고 하나 더 알아본 게 있어요. 바로 객체였죠. 클래스로부터 마구마구 내가 원하는 만큼 뽑아내는 객체였습니다. 이 객체도 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학사관리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전체에 학급에 학사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스쿨이라는 먼저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 안에 또 스튜던트라는 객체를 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이 10명이에요. 그러면 10명의 그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메모리가 그만큼 할당이 될 겁니다. 근데 누가 전학을 왔어요. 그러면 스튜던트 객체가 몇 개 돼야 돼요? 11개가 되겠죠. 그럴 때 동적 메모리를 생성할 수 있겠죠. 왜 동적 메모리를 생성하냐면 학생 수가 10명일지 11명일지 누구도 몰라요. 그죠? 갑자기 전학을 왔으면 11명은 느는 거고 다시 전학을 가버렸으면 다시 10로 줄어드는 거죠. 그럴 때 수시로 객체가 생성되고 사라지고 즉 메모리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동적으로 메모리를 생성하는 게 즉 객체를 생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겠죠. 자, 그래서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없애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동적 객체 생성이라고 하는데요. 객체를 필요에 따라 동적으로 생성하고 제거할 수 있다. 간략하게 쓰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튜던트라는 그 클래스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방금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포인터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어떠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단지 뭐만 달라요? 객체에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튜던트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포인터 변수에 새로운 동적으로 만든 객체를 대입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클래스 안에 있는 객체 안에 있는 멤버에 얼마든지 접근을 해서 우리는 그 객체를 효율적으로 쓰고 다 쓰고 나면 델리트 시켜서
자원을 다시 반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그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클래스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요. 클래스를, 자, 요거는 좀 헷갈리니까 좀 지우고, 깔끔하게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멤버 변수도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멤버 변수 스트링 네임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인트 그레이드 하나 만들어 주겠고, 인트 클래스 반 학급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해서 생성자 있었죠. 우리 생성자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할 때는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하고 우리가 또 뭐가 있었어요? 소멸자 있어요. 소멸자. 그죠? 객체가 살아있을 때 나오는 소멸자. 요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자, 여기다가 로그를 한번 남겨 놓을게요. 로그를 뭐라고 남겨놓냐면 여기다가 스튜던트 생성자는 객체가 처음 시작할 때 만들 때 호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다 스타트라고 제가 이렇게 명시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타네요. 자, 그 다음에 소멸자는 객체가 메모리에서 사라질 때,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 마지막 죽을 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end라고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터 게터를 좀 만들어 줄게요. string name 해서 name에다가는 n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string 이렇게요. 헷갈리니까 name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ame에 대한 세터, 그 다음에 요거는 위에 뭐예요? 그레이드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반 학급 클래스에 대한 세터. 자, 인트형이었죠. G로 봤고요. 그 다음에 C로 봤는데 이것도 인트형이죠. 그 다음에 C를 G죠. G를 어디다가 대입해야 돼요? 멤버 변수 그레이드에 대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에다가 C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getter도 만들어야 되겠죠. getter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니까 반환형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int겠고 int. 자, 그 다음에 get이겠죠. 자, get name 매개 변수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return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return이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스튜던트 객체를 정말 간단하게 그냥 생성자, 소멸자, getter, setter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동쪽으로 메모리를 내가 갖고서 딱 할당해 놓고 쓰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할당해서 쓰는 방법 new하고 delete 키워드를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포인터를 먼저 만들겠죠. 포인터는 일단 자료형을 먼저 써야 되는데 자료형이 어떤 거예요? 스튜던트네요. 그래서 스튜던트형 포인터를 먼저 만드는데 포인터 st1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그 다음에 student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튜던트 객체를 가리킬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포인터를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포인터에다가 뭘 했어요? 동쪽으로 흰 메모리한테 야, 스튜던트 객체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려는데 메모리가 없어. 메모리 하나 줘. 그래서 동쪽으로 메모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인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동쪽으로 생성된 메모리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접근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면 세터 있었죠. 세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세터는
이름과 그 다음에 그레이드와 클래스를 입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어떻게 set name 매개 변수로 이름을 홍길동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세터에 다 접근할 수가 있죠. set grade set grade에 뭐 3학년 그 다음에 set 뭐였죠? 클래스였나요? 반 학급의 3학년 5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실제로 값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getter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get name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좀 이쁘게 여기를 꾸며줄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get name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get grade 그 다음에 get 아이고 클래스가 있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작업을 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해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해요? delete 포인터 변수를 delete 시켜주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get name 하니까 홍길동 제대로 나왔네요. set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죠. 간접적으로 포인트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에 접근이 성공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3, 5, 3학년 5반도 제대로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유심히 하나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로그가 있냐면 스튜던트 스타트하고 스튜던트 엔드라는 로그가 보이시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스튜던트라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생성자하고 소멸자에다가 심어놓은 로그입니다. 그죠? 근데 이 로그가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객체가 처음에 생성돼서 끝날 때 이렇게 찍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나는 쓴 적이 없지만 사용한 적이 없지만 생성자하고 그 소멸자를 쓴 적이 없지만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고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제할 때 반환할 때 메모리를 반환할 때 누가 호출된다? 생성자와 디폴트 생성자와 소멸자가 호출이 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그가 찍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초기에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안에 기술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는 소멸되기 전에 또 어떤 이 객체가 연관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곳에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체가 동적으로 생성될 때는 반드시 디폴트 생성자와 소멸자가 호출이 된다라는 내용, 중요한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동쪽으로 나는 학생 또 한 명이 전화 왔어요. 그럼 또 추가되겠죠. 이게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름을 인스턴트를 2번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총 동적으로 메모리, 동적 객체가 몇 개 생성된 거예요? 2개가 생성된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해 나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 이름을 뭐 홍길순으로 바꿔볼까요? 얘는 뭐 6학년 1반 그죠? 자, 마찬가지로 다 썼으면 자원 해제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됐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2개의 객체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스튜던트 스타트도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엔드도 로그 2번 찍히고요.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 학생 두 번째 학생의 정보 다 세터 게트를 이용해서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동적 객체 멤버 생성이라는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알아본 거는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동적으로 뭘 해요? 멤버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성자에서 우리가 객체를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포인터를 이용해서 객체 포인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프라이빗으로 스트링 네임이 있고 인트로 그다음에 넘버가 있고 스트링으로 로케이션이 있어요. 이럴 때 북의 책의 이름, 책 넘버, 책의 위치. 그죠? 이게 도서관에 쓰는 책 관리 책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멤버 변수로 존재하는 게 딱 에스테레까지 찍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그냥 변수가 아니죠. 포인터 변수죠. 즉, 얘는 스트링 네임이란 거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있는 메모리에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인터들이 있는데 생성자가 있고 소멸자가 있습니다. 생성자를 보니까 포인터 변수에 뭘 할당해주고 있어요? 뭘 대입해주고 있어요? 새로 동쪽으로 메모리를 만들어서 할당해주고 있죠. 아, 이 객체도 동쪽으로 생성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지만 이 객체 안에 있는 멤버들조차도 어떻게 한다? 동쪽으로 생성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그죠? 그러면 이 객체도 생성을 해서 마음껏 쓰다가 다 쓴 다음에는 뭐예요? 반드시 반환해주는 delete bookshelf1이라는 delete 키워드를 이용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 객체를 다 썼어요. 그러면 이 객체 쓰면 자원이 반납될 때 마지막으로 누구 호출한다고 그랬죠? 방금 우리 했죠. 소멸자가 호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멸자에다가 delete 멤버 포인트 변수들 다 델리트 시켜서 자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기존에 방금 했던 거는 객체만 동적으로 생성한 건데 얘는 아예 객체도 동적으로 생성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도 다 동적으로 생성을 했다. 근데 멤버 변수들은 동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생성자와 소멸자에서 생성하고 소멸자에서 소멸시키는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코딩을 안 하고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소스를 보고 코딩을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 짬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여기 보시면 북셰프 인스턴스의 개인 네임에 함수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는 이런 거 쓰기 위해서 어떻게 썼냐면 북셰프 1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도트를 이용해서 접근 제한자를 이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죠. 그죠? 북쉘프 1 인스턴스가 가리키는 데이터, 메모리, 동쪽으로 할당된 메모리 그 안에 get name을 가져온다. 이렇게 했는데 C++에서는 이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조금 더 세련되고 뭔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만 써주면 이렇게 뒤에 멤버가 바로 옵니다. 써주면 이 위하고 똑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편하고 세련된 표현 방식으로 표현한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적 메모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모든 프로그램에 다 배우듯이 뭐 변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클래스란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객체의 속성들도 배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포인터라는 약간은 어렵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배웠죠. 자, 오늘 했던 내용은 그 포인터와 메모리를 짬뽕해서 기존에 했던 변수와 객체들을 다 짬뽕해서 굉장히 훌륭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소스를 보면서 첨부되어 있는 소스를 보면서 복습을 해주시고요. 오늘 했던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